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매니저님 만나려고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어제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이상하게 근데 제가 이걸 자료를 이제 자정 전에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통상 11시에. 맞아요. 네. 11시 넘어서 보내주시죠.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급락했군요. 새벽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포인트 관련된 부분들 사실 짚고 넘어가자 비트코인의 급락은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메이저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큰 손이라고 부르는 게 통상 이제 고래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이 고래들의 지갑이 어느 정도 현금 유출이 한 6,400억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셀링이 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2만 불이 다시 붕괴되는 현재 지금 19,000불 정도 되거든요. 큰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았다. 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별다른 이슈는 없었어요. 예. 별다른 뭔가 뭐 이전에 뭐 해킹당한 거래소에서 뭐 코인을 풀어준다, 보상처럼 풀어준다 이런 얘기로 사실은 3주 전 금요일에 한번 블랙 프라이데이 형식으로 막 급락이 나왔었는데 별다른 거 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서 그런지 이제 준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비트코인인데. 그니까요. 예, 아니 귀신같이 그러게요. 이렇게 급락할 줄 모르고 준비를 하셨는데 진짜 제가 이건 뭐 몰랐죠. 약간 그런 게 예.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그 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그분이 오셔서 약간의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체크 포인트 공개해 주시죠. 포인트를 네. 좀 짚어드리면 제가 3주 전인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더리움 관련된 2.0 버전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들을 보는데 이제 더 머지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그 운영 방식을 좀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9월 6일 기준으로 1단계가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최종 2단계가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4일 오전 5시, 오전 5시에 2.0 버전이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게 지난 3주 전에 뭐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근데 왜 코인을 왜 이렇게 자꾸 저 친구는 코인을 왜 이렇게 자꾸 이제 2, 3주에 한 번씩 들고 나와서 얘기하느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P2E 게임주들 물려 계신 분도 많잖아요. 반도체 물려 계신 많잖아요. 예, 특히 P2E 게임주들, 위메이드 홀딩스, 뭐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징 홀딩스 다 지금 밑으로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 그 P2E 코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가지고 각 코인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P2E 게임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게임주 많이 잊혀졌지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물려 계신 분들 상당합니다. 반토막 이상 나신 분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비중을 축소할지 포인트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0 버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4일 날 새벽 5시 아침 5시에 최종 버전 업데이트 되는데 기존 방식이 이제 무기명 방식에서 이제 증명 방식으로 바뀐다.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1.0 버전에 대한 채굴에 대한 부분들이 채굴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증명 방식이 바뀌면 완전 호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9를 쓰다가 윈도우 10을 쓸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뭔가 프로그램을 호환할 때 호환성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이 실패하면은 그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이더리움도 1.0 버전과 9 버전과 10 버전이 나뉜다. 그러면 실제로 기존까지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가지고 있었던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GPU 채굴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코인 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발췌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다운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뒤에 이더리움하고 이제 클래식, 뭐 비트코인 클래식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인 시장 많이 죽어가지고 다들 잘 모르실 텐데 이전에 이제 뭐 클래식 버전으로 많이 채굴하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조금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호칭이 이제 ETC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GPU라고 했죠. 결국 이제 반도체 그래픽 카드 쪽인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뭐 디내믹스 체인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DDR3에 대한 재고가 아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재무제표에 반영 안 됐다. 근데 이거 분명히 3분기나 4분기 실적에 반영시킬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쇼크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초과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재고 물량을 떨구느냐. 근데 이미 지금 엔비디아 CEO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재고 지금 엄청나다. 아직 재무제표에 반영 안 됐다고. 아마 올해 연말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반영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지금 2.0 버전이 업데이트 됐을 때 만약에 이제 단순한 이제 결론을 도달하면 뭐냐면 만약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비트코인이 1%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기본적으로 5에서 7% 툭툭툭 치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이더리움이 2.0 업데이트 돼서 조금 더 호환성이 있고 뭔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기반을 둔 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적인 부분에서 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어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코인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성공의 가능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 2.0 버전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 3년이었습니다. 3년. 예, 이더리움은 창시자죠. 그분에 대한 그 밑에 개발자들이 이거를 머지 1단계, 2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3년이나 걸렸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9월 13일, 14일 날 CPI 발표되고 물가지수 발표되고 그리고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빅 이벤트인 이더리움 머지 2단계가 업그레이드 완료되느냐. 근데 만약에 업그레이드 실패한다. 예, 실패해서 깨져버린다. 1단계 성공했는데 그러면은 코인 시장 대폭락 정도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더리움이 성공한다는 2.0 버전 업데이트를 성공한다는 가정으로 공식 코인 그래프 트위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인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화면 보시면 맨 위쪽이 2,000불을 넘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것이다가 의견이 37%. 그리고 1,000불에서 2,000불 사이에서 뭐 버전이 성공을 하든 업데이트가 성공하든 안 하든 1,000에서 2,000달러 위주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가두리 장세다. 그리고 29%가 나머지가 1,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의견은 5%. 그러니까 대부분 2.0 버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성공하게 되면은 대부분 2,000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데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 그 기대감이 깨져버리면 셀링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트맥스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코인 하시는 분들.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분인데 이제 흑인이신데 이제 이더리움 머지가 실행되지 않거나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에 위협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의 위험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든 말든 이더리움이 2.0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도 자기가 볼 때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를 유의해야 된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코멘트를.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총 2위죠. 이더리움이. 미결제 약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상방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보라색이 그 레버리지, 미결제 레버리지거든요. 항상 그 가격대와 전환점에서 부딪힐 때마다 주가가 조금 꼬꾸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좀 가까이 당겨볼게요. 안 보실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치의 미결제 레버리지 2.0 버전이 성공하면은 좋은 결과로 2,000불 이상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베팅한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좌측 보시면 이더리움 가격이 검정색이거든요.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결제 약정이에요. 상방에 베팅한 선물 결제 약정인데 이게 가격을 추월하는 순간에 보시면은 급락이 나오죠. 예, 보시다시피 주가가 못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좀 스퀴즈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은 코인 시장 대폭락 나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폭락을 할지 아니면 방향성을 위로 잡을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켓타이밍 모델을 또 돌려봐 주셨는데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마켓타이밍 모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월 7일 오늘 방향 강도가 50, 내일은 없고 9월 9일 날 또 패닉 강도가 100%입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어제 어느 정도 반향은 좀 단기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에 2만 불이 붕괴되면서 새벽에 4%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제가 좀 재미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이제 유명한 그 코인 유튜버들 이제 실시간으로 그 하는 유튜버들 있거든요. 뭐 박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제 상방에 베팅했다가 대부분 다 청산당하는 유튜버들이 거의 다 많았거든요. 뭐 몇 억을 날리거나 레버리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단기 반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9월 7일이지 않습니까? 반향 강도가 잡혀 있어요. 5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 반등 나와줘야 된다. 이 뜻을 좀 보면 되는 거고 무조건 오늘 비트코인 2만 불 이상으로 넘어가야지 다시 추세 상승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오늘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2만 불 이하에서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보인다. 지금 한 19,000불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9월 9일날 패닉 강도 100% 잡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반향 여기서 못 바꾸면은 그냥 9월 9일날은 좀 급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19K 19,000불을 완전 일시적으로 붕괴시키는 가능성. 그럼 비트코인 메인 코인이 무너지면은 이더리움과 뭐 에이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메인 코인을 포함한 알트 코인마저도 대부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못 나오면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빠르게 결론으로 도달하겠습니다. 코인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건 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2.0 버전 업데이트 되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특히 P2E 게임주라도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섹터의 근간이 뭘까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좀 더 추가적인 확장 국면에 들어갔던 게 바로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많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비트코인하고 차트를 딱 놓고 보면 똑같이 빠져요.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2, 3주 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거든요. 근데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자. 9월 14일 날 한국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더리 2.0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코인 시장의 급락이 심화되면은 안 그래도 긴축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뭔가 트리거가 발생하면은 뭐 좀 심각한 하락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친구 맨날 안 좋은 얘기 해서 안 좋은 얘기 하느냐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무조건 뭐 바닥이라고 사라고 막 주장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올해 기조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져가고 있냐면 9월달 분명히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동절 이후에. 올해는 뭔가 주식으로 우리가 대박을 내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올해만 잘 견디시면 10월 내년에는요 분명히 긴축의 간도가 좁혀질 거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장세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예수금들 다 털리지 말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10월 달은 반등장을 봅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이런 거 사자고 이 자리에서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어제 애플의 XR 기기가 나올 거란 기대감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오랜만에 좋았잖아요. 이 뉴스를 보면 어제의 반등이 뭐 일시적이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미국의 메타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간에 뉴프레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치고 가는 경향이 있지만 단순 테마로 보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으십시오. 언제입니까? 오늘 장 끝나고 수요일이잖아요. 장 끝나고 너튜브를 통해서 3시 40분에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많은 의견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뵙겠습니다.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봤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